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주미 대사관 전체로 감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자료 은폐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의 영장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김 대표는 앞서 임원들과의 게재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회계법인들이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실사도 없이 3조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구조에서 사실상 허위 보고서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듀리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서 보건당국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오후에 국과수와 함께 정밀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 광주 33도를 기록하겠고 경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동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오늘 오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소탱크 설치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일 텐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폭발한 수소탱크 3기는 안전점검과 준공검사 등을 마친 뒤 지난달부터 시험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탱크는 태양열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수소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불이 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외부 충격보다는 압력으로 인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과 함께 합동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수소탱크 부실 시공이나 관리, 조작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업체와 시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부상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그 현장 또 피해 현장을 보니 폭발의 위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추가 인명피해나 건물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폭발 사고가 난 공장 관리동인데요.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무너져 처참한 모습입니다. 옆 공장 건물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건물 잔해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건물 3동 가운데 한 동은 완파됐고 나머지 2동은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 건물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6시 22분쯤인데요.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벤처 공장에 수소탱크 3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7살 권모 씨 등 시설을 견학하던 벤처 경영인 2명이 숨졌고 42살 이모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공장에는 28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사고 당시 직원들은 대부분 세미나를 가거나 퇴근한 후여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문지동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행정동 건물 4층의 한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내부 5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손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인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터지면서 폭발음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앞서서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그룹 윗선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김태한 대표 포함해서 지금 삼성 임원 3명이 모두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부터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이른 10시 5분쯤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2명도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이 벌써 4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팀장급 직원 1명,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점차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임원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들은 회계 서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삼성 임원들은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삼성바이오 고위 임원들이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자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대질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조사 태도와 혐의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윗선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연관이 의심되는 정황도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젠 측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원 등과 현안을 놓고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에서 이 부회장이 상장 진행 상황과 콜옵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해당 통화 내용은 회계 처리나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수준의 해명에서 그친 삼성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반박에 나선 겁니다. 오로라로 검색돼 삭제된 파일이 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오로라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 행사됐을 경우를 대비한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지난 2015년 제1기획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가동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정현호 사장 소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지금의 통합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회계법인들은 합병 전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평가가 실제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병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커질수록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구조였는데 검찰은 사실상 허위 보고서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입니다.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딜로이트 안진과 삼정 KPMG가 각각 작성했습니다. 당시 합병에선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바이오 사업 부문을 3조 원 정도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실사 없이 평가가 이뤄진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회계법인들이 실제 평가도 없이
3조 원짜리 사업이라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허위 보고서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실된 수치인지를 확인해보는 실사 작업은 기업가치평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치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3조 원으로 평가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른바 유령 사업 부문이라는 건데 앞서 특검 조사 땐 제일모직 측이 해당 사업을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이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가 뭐냐고 묻자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에버랜드 동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사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들은 합병 전 주주들을 설득하고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른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주목했고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 측은 현재 해당 사업 부문이 어떻게 돼 있냐는 YTN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꽉 막힌 전국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전부터 국회에서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현재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주부터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야 수석 부대표들 회동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이 오늘 회동은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의 이동섭 의원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속 부대표와 정양석 한국당 원내속 부대표, 그리고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속 부대표가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일속 부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40여 분 동안 논의를 벌였습니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조만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원내 지도부의 당 지도부가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당내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고심이 깊은 상태입니다. 이 반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하니 한국당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당 지도부가 야당을 박멸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협상 보폭이 좁은 것이라며 협상 불발의 원인을 이 민주당 지도부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다만 3주 동안 장외 일정을 소화한 한국당이 내일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국회가 다음 주에는 정상화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감찰 대상이 사실상 주미 대사관 전체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기밀 유출 조사 범위를 이번 건에 국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장본인이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으로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외교부 감찰이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네, 이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 7일 있었고 그리고 강효상 의원은 이틀 뒤인 9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 강 의원에게 통화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은 이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현직 외교관으로 확인됐고요. 이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이 외교관은 감찰 조사에서 이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이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에 이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미 대사관 감찰 과정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대사관 직원들이 무단으로 돌려받다. 지금 이런 진술도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몇 명이 문서를 출력해서 공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주미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외교부 감찰팀이 미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외교부는 이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에 귀국시켜서 이 조사와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한국당 강효상 의원, 이번 건만 아니라 그동안 한미 외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차례 공개를 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겠군요. 예, 최근 석 달에만 3번 있었습니다. 지난 예. 3월 대정부 질문에 나선 강효상 의원은 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이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이 강효상 의원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방금 3월 질문이었고요. 강 의원은 4월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측에서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달에는 또 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까지 자신이 확보했다고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했습니다. 예. 기자회견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에 주미대사관에 발령받았습니다. 예. 이 외교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 의원에게 외교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 역시 감찰 대상이고요. 이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외교관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쨌든 두 정상만 아는 대화 내용이 지금 유출이 된 거잖아요. 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주미대사관도 좀 뒤숭숭하겠네요. 예, 날짜 아직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29일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다 이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이 돌파구 마련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주미대사관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한 명의 사안에 그치지 않고요. 이 대사관 직원 다수의 기강회의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돼 있기는 했지만 다음 주부터 2주간 이 감사원의 미 대사관 정기 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가 이 강효상 의원 관련 내용 외에도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정보 유출 사안 모두를 이번에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서 이 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자, 강효상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공익이었다. 자,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어제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외교 기밀 누설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이 정부와 외교관, 정치인 모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 홍준표 전 대표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윤상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기밀 유출 관련해서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지겠다고 한 만큼 지금 파장이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신호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정치 개입뿐만이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른바 좌파 척결을 앞세웠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YT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 노골적인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26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방송계에 대한 조치와 인적 쇄신을 지시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선자를 잘못 예측한 YTN에 대해 조용하고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라는 노골적인 지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재작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 메모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좌파 척결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보경찰은 실제 YTN의 보도를 사실상 검열하고 좌편향으로 몰고 가며 민영화 문건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 전담 정보경찰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약점을 캐고 다녔습니다. 언론 매체뿐 아니라 방송 보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방위 언론 사찰의 배후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를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 지시로 움직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관행적으로 정보경찰을 불법 사찰에 동원한 경찰 수뇌부의 필요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무슨 세상에 내라 이런 거는 저는 없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정책 제안은 이제 했을 수가 있겠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경찰정보국은 청와대가 요구하면 만들어주는 기계라는 말로 불법 사찰의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당시 경찰 수뇌부의 언론 사찰 지시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의 동생과 공범 1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 58살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65살 김모 씨는 오전 10시 반부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제 PJ파 부두목인 60살 조모 씨가 부동산업자 56살 박모 씨를 납치한 뒤 때려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면서 더 많은 거래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가 무역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밀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웨이는 중국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도 깊이 연계돼 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중국 정부나 정보당국과 무관하다는 런정페이 회장의 주장을 이같이 일축했습니다. To say that they don't work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s a false statement. The Huawei CEO on that at least isn't telling the American people the truth, nor the world. 이어 화웨이 네트워크를 오가는 미국의 정보도 위협받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Huawei is something that's very dangerous. You look at what they've done from a security standpoint, from a military standpoint, it's very dangerous.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화웨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으로 위기를 맞은 화웨이를 협상 카드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60억 달러, 19조 원 규모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 달래기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을 거듭 비판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무기 삼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타결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한국이 협력해야 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비공개 외교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모든 국가가 5세대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위험평가 기반의 보안 체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G 인프라를 구성할 업체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당하는지도 평가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 정부와 화웨이를 겨냥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여파로 2기 신도시의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집계 결과 어제까지 1, 2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874가구 모집에 26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 1순위 청약을 받은 양주 옥정 신도시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자유로를 확충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는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어제 정부가 내놓은 교통대책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교통대책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청사에서 하는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지만 김현미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보완책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존 1, 2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자족시설 유치도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구상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연장 계획입니다. 검단 김포 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일산 대화가 종점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부천 소사와 고양 대곡을 잇는 복선 전철도 일산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자유로 대심도 도로화 확충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자,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교통 대책이 나왔었고요.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건가요? 네, 어제 발표된 사업 계획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단계는 아닙니다. 인천 2호선 일산 연결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고요. 자유로 대심도 도로화 계획도 이제 연구 용역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완공 시점 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 완공 시점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2기 신도시가 발표된 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 당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결과 GTX 개통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해에야 GTX A 노선 착공식을 했을 뿐입니다. 실제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로 나가는 교통망이 광역버스뿐입니다. 지난 2006년 발표로 마지막 2기 신도시가 된 인천 검단도 가봤는데요. 곳곳이 터파기 공사 중이고 아파트 홍보관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분양이 시작돼 7만 4천 가구가량이 공급 예정인데요.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발표된 만큼 청약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도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었는데요.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매 주말 연합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보완책이 발표된 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싸늘합니다. 주민들은 이미 나왔던 얘기를 재탕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조기 착공, 교통망 확충 이런 얘기는 선거철마다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연합회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GTX와 인천 2호선, 대곡 소사선 연장, 3호선 파주 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 차례의 선거 공약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광역교통망은 지자체마다 재정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만들어진 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지 모른다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도 추상적인 청사진 대신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서 말싸움을 벌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가 또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풀 서비스로 갈등을 빚었던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용 소카 대표를 향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비판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에게 정치를 하려는 거냐며 비꼰 이 대표를 향해 포용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사업자분들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대표는 이번에도 SNS를 통해 맞받아쳤습니다. 혁신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꼬집으며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분이 자신의 주장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고맙다고 비꼰 겁니다. 업계와 정부가 이렇게 갈등하는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규정할 새로운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다나 카풀 등 유사 택시 서비스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정부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관련해 좀처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업계와 정부의 갈등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들은 예비 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숙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줄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혹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올라갈까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한길에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미국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시판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처방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 줄이 어떤 담배입니까? 네, 줄은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출시 2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가락 길이만한 USB 모양의 본체에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신종 담배입니다. 정부와 금연단체들은 가격도 저렴한 줄의 국내 상륙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줄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 고교생 흡연율이 2017년 11.7%에서 2018년에는 20.8%로 1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년 만에 80%, 이 미국 사례를 보면 우려할 만한데요. 당국이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서 인터넷 판매 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됩니다. 줄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 자, 그리고 기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또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2.2%였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11.8%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관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담배 흡연에 사용하는 전용 기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 부착시키고 흡연 전용 기구에 대한 광고나 판촉 행위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세상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면서 다양한 신종 담배로 흡연자를 유혹하는 담배 회사의 광고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봄이 아닌 한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영동 지방에는 내일 아침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5월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5월인데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36도까지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의성의 낮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 밖에 강릉 34도, 대구 35도, 서울도 3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과 영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내륙이 가장 더워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자는 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고 한낮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대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열대야의 버금가는 밤더위가 이어졌고요. 주말인 내일은 영동 지방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아침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최저기온이 25.1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전날 밤 기온이 24.9도로 나타나면서 열대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내일 아침 강릉 기온이 26도, 속초는 25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영동 지방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폭염주의보가 일찍 내려진 데다 기온도 35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지금 걱정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 관련해서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걱정대로 올여름 더위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데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중국 내부의 열적 고기압 영향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여름 장마가 늦게 시작되는 데다 장맛비도 남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6월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서 확장하는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지난해보다 약한 데다 8월에는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서 지난해처럼 강한 폭염이 오래 지속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관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역사 발전의 숙명적 과정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기자실 개방 이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내일경제 다음 질문부터. 오늘 외신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권력으로서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절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냉담한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제기했던 그 본질적인 문제 바깥에 있는 어떤 갈등 요소들만 부각돼 가지고 그냥 제가 어떤 싸움 건 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비춰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저로서는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하는 지금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싸우는 것인지. 2003년, 2004년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 자본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영어로 신문 보는 사람은 투자를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글로 신문 보는 사람은 한국 증시에 투자 안 한다. 그런데 2005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바람에 외국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벌었고 한국 투자자들은 속이 많이 상했죠. 우리 경제를 위기다, 파탄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계속 신문에 기사 쓴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손해본 만큼 좀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킨 거죠, 제가.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사람을 여기 이 카메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은 뭐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지금 제 심정은 제가 자꾸만 무슨 답하는 것보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좀 답답하니까요. 네, 자, 일방적 역지사지는 없다. 야당 같은 여당이다. 멈춰선 국회에 여야가 내탓 공방만 벌이는 사이에 지금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에 포함된 추경 심의는 5월이 끝나가도록 안개 속입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하자 이렇게 주장한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뒤 평론가 두 분과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